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동아닷컴,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죠. 여기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이걸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문을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만 읽어보면 근데 워낙 길어서 A4 용지로 71쪽이라고 하니까 워낙 길어서 아마 다 읽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이제 쭉 언급을 해놨는데 뭐 그건 뻔하고 특히 그 대목에서는 이런 게 하나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철호 선거 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뭐 이것도 이제 개괄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 이런 식이 돼 있습니다. 송철호가 경쟁 후보들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좀 취약하고, 왜 그러냐면 탈당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니까 경선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8월경에 송병기,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쭉 영입을 해서 이제 선거 전략을 수립했고, 근데 거기에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래서 현 대통령과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그 정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히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다 하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전략을 수립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철호, 뭐 송병기, 문혜주라는 사람은 이제 송병기 씨한테 그 청와대 행정관인데 그 제보를 받아서 문건을 가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과 관련한 이제 선거법 위반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레미콘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다 하는 거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가공을 해서 마치 수사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가공한 사람이 바로 문혜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그 피의 사실이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의 대부분은 황운하하고 송병기의 혐의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다. 특히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선거 개입 내용은요 정말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17년 9월 중순쯤에 황운하가 먼저 이제 송철호 변호사한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철호 변호사가 이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게 이제 자기 캠프죠. 거기 있는 CC한테 황운하가 인사 온다는데 만나볼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CC가 만나보소. 송병기가 뭐하는 건 김기현 비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이렇게 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했다. 그러니까 송철호가 2017년 9월 20일 저녁에 남구 번영로에 있는 공공식당에서 만나서 김기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 이런 취지로 대화를 하고 집중적인 수사 청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병기는 이와 별개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와대에 청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월 하순경에 문혜주, 아까 얘기한 그 행정관이죠. 그 사람한테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기성 비서실장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이 문혜주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제보한 거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거 더 없나? 응?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서로 좀 정리해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피고의 송병기가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서 진정서 괄호하고 울산시 이런 문서 파일로 저장해서 문혜주에게 전송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해드렸죠. 청와대 가공 과정이 어땠냐. 그래서 단순한 진정을 비리로 둔갑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진정사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민정비서관실에 이게 권한박 정보 수집이다 이런 내용을 이 공소장에 길게 적어놨습니다. 권한박기다.
그러면서 이 범죄 첩보 보고서 요지도 거기다 실어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제 해드린 진정을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킨 문재인 청와대 하는 그 부분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백원우가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범죄 첩보서가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백원우가. 그 내용 또한 차기 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다 하는 점도 백원우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비위 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입첩해서 이게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원우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범죄 첩보서를 건네주면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박형철 비서관으로 하여금 경찰청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근데 박형철 비서관은 이게 심각한 위법이다. 변호사니까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검사 출신에다가.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는 것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운하는 이제 결국 울산 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김기현 시장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 소집과 집중 수사를 더욱 독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 9월 하순경 지능범죄수사대장한테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또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라 이렇게 지시하고 수사대장이 이 지능 1팀장한테 수사 경과를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황운하가 바로 이 직후죠. 2017년 10월 10일 오후쯤엔 예고 없이 지능범죄수사대장, 지능 3팀장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죠. 이 사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시장의 측근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김기현 시장 동생 김땡땡이 왜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느냐. 이렇게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 경찰관들이 2017년 10월 중순경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이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황운하 청장이 그 사람들을 좌천성 인사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게 이제 10월 24일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수사 2계장으로 그 다음에 경위 1명을 울산 남부경찰서로 모 경사를 중부경찰서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회의 때마다 참모들한테 김기현 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건에 지능범죄 수사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이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하였다 하는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원우가 청와대에서는 박형철을 통해서 이 울산 시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 청구를 독려하였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검찰에서 영장이 자꾸 기각되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서 2018년 2월 하순경부터 3월 중순경 사이에 박형철한테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데 경찰 수사 도와달라는 취지로 울산지검 관계자한테 전화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형철도 울산지검 관계자들한테 전화해서 이 백원우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기각하지 말라 이런 뜻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제가 유튜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총 18차례에 걸쳐서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를 받는다. 날짜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2018년 2월 8일 청와대의 요구로 울산광역시장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사 상황을 첫 번째 보고를 받았고 여기서는 이제 해당 첩보가 제대로
하달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월 16일 날 비서실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이때도 이 압수수색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총 18차례, 18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부분에 관해서 또 공소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3일 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40%, 송철호 19.3%, 뭐 이 정도 되던 것이 3월 16일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에 4월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29.1, 송철호 41.6으로 역전되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을 역전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하는 걸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황운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관한 굉장히 긴 또 과정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 해드린 그 내용 그대로인데 그게 상세하게 적혀 있고 특히 그 산재 모병원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약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키는 과정이 또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송병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황운하 청장에 버금갈 정도로 상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임동호 후보가 이제 경쟁자죠. 송철호 변호사의 그 사람의 오사카 공사직 요구한 거 이것도 임동호 후보가 먼저 요구한 거로 돼 있습니다. 2017년 6월 초순에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86학번 모임 여기에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임동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최고위원이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17년 10월쯤에 송철호 캠프 측에도 오사카 총영사 부탁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거 뭐 오사카 총영사는 아니면 과기부 차관 아니면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임동호 당시 최고위원이 밝히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 송철호 후보도 마치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동호가 출마하지 않도록 얘기 좀 잘해달라 이러면서 자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한테 시켜서 그쪽 측근들을 만나게 했고 이러면서 회유했고 그 다음에 임동호 후보는 본인이 직접 2017년 11월 하순쯤에 이 86학번 동기 모임에서 한병도가 이제 정무수석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확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직후죠. 직후에 나 그럼 출마할래? 이런 식으로 막 공개를 하고 다닙니다. 임동호 후보가. 그러니까 1월 하순경 그 다음에 청와대를 또 방문해서 한병도한테 오사카 총영사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병도가 야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좀 반발하는데 고베 총영사 어때? 그런 얘기하고 공공기관장 자리 많은데 공공기관장 어때?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 근데 이게 성사가 안 됐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제가 보건대는 이 조사 자체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에서 뭐 관련 본인들은 본인과 관련한 내용에서 부인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아마 증거물로서 확보가 되고 일각에서 뭐 국민일보 보던가 보니까 이런 걸 통화 기록 같은 것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 공소장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 이 공소장을 보면 황운하, 송병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선거법을 유린했는가 뭐 정의를 유린한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선거법을 유린했는가 그래서 위반했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검찰의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이 조사 내용을 보면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뭐 황운하 유죄, 송병기 유죄, 송철호 변호사 뭐 공범 뭐 이런 거는 뭐 다 입증이 되겠네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첫 번째 재판도 총선 후에 4월 21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법원도 이런 정도의 뭐 총선 후에 하자 여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발이 잘 맞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도 결국은 이 재판이
만약에 총선 전에 이루어지면 엄청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어차피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의 의중과 법원의 의중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을 미공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아닷컴이 오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은 이제 무의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읽어보면 아, 얼마나 청와대의 선거 개입 또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선거 개입, 청부수사, 하명수사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뭐 시간이 나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다. 근데 이렇게 황당한 황운하 씨를 지금 적격 후보로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전 중구 황운하 씨가 나간다는 곳인데 그 유권자들도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이런 사람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받아서 특정 후보를 죽이기에 앞장서서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을 모양인데 이런 사람을 내가 찍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 판단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